요즘 뉴스 보면 대통령 임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뭐 4년 중임제니 4년 연임제니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용어 자체도 그렇고 이게 우리 정치에 미칠 영향이 크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대통령 임기제 논의 현재 5년 단임제부터 시작해서 4년 중임제 연임제까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내용을 저희 지식 한 스푼에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뭐가 다르다 이걸 넘어서서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는지 그 배경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지금은 5년 딱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단임제인데 이걸 4년 임기로 줄이고 대신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바꾸자는 거잖아요. 네, 큰 틀은 그겁니다. 근데 그 한 번 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임제랑 연임제가 갈리는 거죠. 아하, 그 방식의 차이. 우선 지금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제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헌법 제70조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즉, 연달아서든 쉬었다가든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정말 딱 한 번. 그럼 중임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중임제는 말 그대로 거듭중자를 써서 임무를 거듭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년 임기에 1차 중임 가능이다. 이러면 4년 하고 다음 선거에 또 나와서 당선되면 또 4년. 그래서 총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아, 8년! 네. 근데 중요한 건 꼭 연달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4년 하고 다음 선거는 쉬었다가 그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서 당선돼도 중임이 되는 겁니다. 좀 유연하죠. 오호, 그게 포인트군요. 연달아 안 해도 된다. 그럼 연임제는요? 이건 한자 뜻 그대로 연이어서 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연임은 반드시 이어져야 해요. 4년 임기 1차 연임 가능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끝나갈 때 치르는 다음 선거에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때 당선되어야만 이어져 두 번째 임기, 즉 총 8년을 채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안 나오거나 떨어지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없어요. 중임제보다는 훨씬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중임제와 연임제, 확실히 다르네요. 근데 우리가 1987년 이후로 쭉 이 5년 단임제를 해왔잖아요. 이게 장기 독재를 막았다는 좋은 평가도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아주 큰 성과를 낸 건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좀 단점도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점들이죠? 우선 그 책임 정치 구현이 좀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재선이라는 게 없으니까 국민 눈치를 보거나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보다는 좀 독선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죠. 그리고 임기 말에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지는 레임덕 현상도 좀 빨리 오는 경향이 있고요. 아, 레임덕. 하긴 재선 부담이 없으니까요. 네. 또 하나는 정책의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예요. 5년 안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막 10년, 20년 내다봐야 하는 장기적인 국책 사업 같은 걸 꾸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권 바뀌면 또 정책이 확 바뀌고 이런 불안정성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라 선거법 너무 작고 그러다 보면 여소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닌 상황이 자주 생겨서 국정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보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건데요. 그럼 바꾸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우선 다음 선거에서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책임 정치가 좀 더 잘 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요. 안정성도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맞추면
선거 주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소야대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좀 줄어들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특히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낫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연임제는 딱 다음 임기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성격이 강하니까 중임제보다 국정 안정성이나 혹은 뭐 세대 교체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걱정되는 건 그거겠죠.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중임제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4년 중임제 논의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입니다. 예. 이게 다시 독재로 회귀해야 하는 길을 여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죠. 우리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권력이라는 게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네. 그 우려가 가장 크겠네요. 그리고 또 재선을 너무 의식해서 막 인기 위주의 정책만 남발한다거나 아니면 선거에 국가 권력이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를 바꿀 거면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정말 딜레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대통령 임기제, 5년 단임제부터 4년 중임제, 연임제까지 그 핵심 내용을 쭉 짚어봤습니다. 5년 단임제는 장기 집권은 막았지만 책임성이나 연속성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네, 반면에 4년 중임제나 연임제는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권력 집중이나 과거 독재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결국 어떤 제도가 뭐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완벽한 제도를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 현실과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가장 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임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권력 구조나 정치 분화와 어떻게 연결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개헌 논의를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니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 한 스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